일단 노션 실습을 조금 해볼게요. 너무 데이터 지금 판다스랑 시각화 보시느라고 머리가 막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노션 같은 경우는 여기도 벌써 두 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포트폴리오 쓸 때 많이 사용을 해요.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거 자료를 정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시고, 혹은 다이어리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데이터 분석 실무를 하고 있고 관련 취업을 하실 분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마 과정상에 조금 설명이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노션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막 수다다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한 한두 시간 정도 이 기본기만 잡아 놓으면은 추가적인 옵션은 찾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PPT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노션을 설정하는 것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요거를 잘 시작하셔야 되는 게, 약간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개미지옥이거든요. 이게 노션이 한 번 시작하면은 거의 손 놓지부터 이거 꾸미는 거에 막 몇 날 며칠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작해 주는 게 좋고, 나는 꾸미는 것보다 좀 정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노션 말고도 노션이랑 비슷하게 내 거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수 있는 건 링크드인에서도 사실 정리가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노션이고, 노션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나뿐만 아닌 여러 명이서 하나의 워크페이스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서 사용을 많이 하는 추세이고,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명한 데이터 하는 회사들에서는 노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까 한 번 사용만 해보시면은 추후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에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노션을 하고 내일 깃을 하는데요. 슬랙은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지금 여기서 진행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연령대를 보았더니 당장 취업이 급하신 분들보다는 데이터를 조금 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슬랙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슬랙은 너무 일부 회사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랙 말고 오늘 노션이랑 내일 깃을 하고 실습 내일까지 마무리를 하면, 사실 다음 주는 계속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이랑 이론 수업이 들어가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지루한 것들 플러스 그거 좀 해소시키게 미리 가볍게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션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노션의 가장 큰 굵직굵직한 기능들을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이지나 콘텐츠 블록 사용하는 거, 그리고 요 4번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노션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5번은 나는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잘 못하겠고 데이터 정리하는 것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션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템플릿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유를 많이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 갤러리에 가져와서 복사하는 것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나라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읽어놓은 자료를 누군가랑 공유한다? 이거에 조금 보수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그에 반면해서 외국은 그냥 미국만 봐도 사실 공유하는 거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봐라, 나 이만큼 한다? 이게 깔려있고, 내가 내 걸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조금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받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 갤러리 같은 것도 저희 나라에서
노션 손 꼽는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가져와서 내 거 포트폴리오 쓸 때 사용하셔도 되고, 내 거, 예를 들어 내가 뭐 학업적인 거로 뭘 하고 있으면은 학업적인 부분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꾸미는 거에 너무 이게 혈안이 되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고, 저도 처음에 노션을 막 한창 할 때는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이거 꾸미다가 끝나겠더라고요. 투두리스트 막 이거 체크하고 예뻐 보이고 이거에 약간 치우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노션을 조금 놓았는데,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에는 노션만 한 게 없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 보면은 회사에 맞춰서 계속 포트폴리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했던 코드들, 아까 기세 정리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기세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고 길 링크 걸어가지고 노션에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나눠서 정리해 놓으시면 어떤 회사에다가 포트폴리오 제출하더라도 같은 거로 제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저기 정말 많고 노션 홈페이지에 가도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잘렸네. 노션 들어가면은 회원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추후에 한번 가입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메모를 하거나 문서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내 지식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베이스, 뭐 공개 웹사이트 등의 기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노션입니다. 회사에서는 보면은 구성원들끼리 좀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마감일이나 그 과제 혹은 목표 등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팀 활동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페이스고요. 이 노션의 모든 작업은 해당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요 예시에도 2개로 나눠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만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의 홈페이지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보고 싶은 내가 정리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공개를 해서 누군가랑 공유가 가능한 것들, 혹은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학교에서 학업적인 것들을 좀 따로 모아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나의 기준으로 다 나눠질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콘텐츠 자체를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수정하고 페이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노션 이 앱 자체의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사이드바와 편집기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뉘거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이드바입니다. 이게 상당히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드바 자체가 여기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얘 밑에 나와 있는 하위 페이지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를 펴고 닫을 수 있는 탐색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가 사이드바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안에는 무한대의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폴더랑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편집기고요. 사이드바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글을 쓰거나 계획하는 표를 그리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거나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어판이고요. 제어판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설정을 했고,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퀵파인드가 있는데 아마 이게 코리아 노션으로 들어가면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크게 뭐 헷갈리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검색 이렇게 뜰 거예요. 검색어를 입력해서 내가 가진 페이지에 어떤 단어 있는 페이지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최근 방문했던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거나 할 때 해당 검색창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 업데이트를 누르면 모든 알림을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요. 내가 업데이트 했던 것도 나오지만 만약에 내가 우리 팀으로 한 번에 묶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일정의 우리가 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했다라고 체크한 것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정과 멤버에서는요, 계정 정보 볼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 볼 수 있고 뭐 결제나 청구 정보에 관한 설정이 확인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내가 지정한 부분에는 누군가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 가져오기 휴지통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템플릿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나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0가지 이상의 작업 유형에 맞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제가 아까 그 템플릿 갤러리 말한 거는 이거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노션에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 가장 효율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 템플릿 갤러리에 따로 가시면은 꾸미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이 머리 많이 쓰셔서 페이지 여러 개 만들어서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포트 보시면은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뭐 엔드노트나 워드, 구글 덕스, 드롭박스 등에서 있는 콘텐츠를 모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결과물들을 한데 모으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동 작업자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읽거나 편집하는 블록에 해당 사용자들의 사진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구글 덕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공유할 때 왜 누군가 글을 쓰면 거기에 누가 글을 쓴다고 이렇게 이름 표시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은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별로 다른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을 지정해서 내가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옵션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공유도 가능하고 혼자 보기도 가능하고 그냥 빈 페이지 만들기도 가능하고 그림 불러오기도 가능하고 글쓰기도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도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페이지랑 콘텐츠 블록이에요. 노션을 보게 되시면은 블록으로만 구성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페이지를 만들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 자체가 블록으로 잡히거든요. 지금 여기 블록 생성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 블록이에요. 보면은 블록이 아닌 게 없는 거죠. 이 그림도 블록, 이 글도 블록,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블록으로 잡힌다는 거는 얘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에도 상당히 용이하고 이 위치를 우리가 지정하는 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는 뭐 텍스트나 이미지, 표 이렇게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가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에서 왜 우리 물음표 있는 그 슬래시 있는 부분 있죠? 이따가 실습을 해보시겠지만 노션 페이지를 만들고 슬래시를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의 종류가 밑으로 뜨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눌러서 생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에 있는 유형 당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페이지 안에서 블록을 옮기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하나가 블록이고 얘가 하나가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이 블록을 누르면 옆에 이렇게 점 6개가 생기거든요. 얘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요 블록 자체를 내가 만약에 글로 썼던 거를 유형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따 다시 한번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환시키고 자리를 옮기고 하는 것들만 봐도 사용자의 니즈에 좀 맞춰서 간편하지만 정교하게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록을 활용하시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툴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보기 쉽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스페이스에서요, 요 옆에 플러스만 누르게 되면 원하는 페이지가, 새로운 페이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워크스페이스 옆에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고, 맨 밑에 뉴 페이지 누르셔도 페이지는 생성이 되고요.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하위 페이지로 옮기거나 다른 워크스페이스로 옮기거나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페이지만 생성할 줄 알면은 웬만한 노션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페이지를 생성해서 내가 오늘은 그림 갖다 놓고 설명 쓸 거야. 그럼 그림 갖다 놓고 설명 쓰시면은 그건 그냥 나의 일기 되는 거고, 빈 페이지 열으셨다가 나는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어야겠다.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도 하나하나 다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 연결돼서 그럼 내가 만약에 논문을 5개 읽었어? 해당 논문들 각각 페이지로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다 모든 페이지들이 엮어져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들면 이런 모양의 빈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제목을 적어주고 슬래시 하셔서 필요한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막 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해당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눌러서 생성을 해주시면 생성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모습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워드나 PPT에서 하는 것처럼 볼드체, 뭐 이탈릭체, 밑줄 이렇게 글씨체 바꾸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편집도 어느 정도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슬래시 명령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래시를 딱 지금 쳐서 제가 캡처한 모습이거든요. 모바일에서 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진 빈 페이지에다가 슬래시를 딱 넣었더니 텍스트, 페이지, 할 일 목록, 뭐 제목, 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요 박스에다 뭐를 채워놓고 싶은지를 선택하셔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위 페이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요 빈 페이지 만들 때 빈 페이지에다 하위 페이지를 못 넣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페이지 2개를 만든 다음에 해당 페이지를 위에 페이지에 겹치면 바로 하위 페이지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경로를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바에서도 옆에 그 점 6개가 생기면 해당 점 6개를 가지고 내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만들었는데 2번 페이지를 1번 페이지 안에 집어넣고 싶을 때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하위 페이지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 페이지에 경로가 여기 이렇게 뜨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뉴 페이지가 있었고 뉴 서브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 뉴 서브 페이지를 뉴 페이지 안으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뉴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로 뉴 서브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얘네가 여기가 경로를 표시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하위 페이지로 넣어놨는데 다시 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상위 페이지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지금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서 처음 시작이 어렵고 시작해서 만들어 보시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고요. 아마 그 대학생분들이시거나 취준생분들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페이지 모음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요. 요거 하나하나씩을 다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한 칸 한 칸씩을. 그러면 엄청 수많은 페이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걸 하실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해본 코드 모음 하면 1번 회귀 분석, 2번 이상 탐지, 3번 코로나 분석,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 분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생성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목 겸 자체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모든 속성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속성을 생성해서 지정할 수 있고, 토글로 전환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 보시면 테이블 모양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기 추가 버튼이나 필터, 정렬 메뉴, 데이터베이스 검색, 편집 메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근데 요거 이거만 보셔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결국 이거는 엑셀처럼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각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에마다 나의 자료를 넣어두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켰기 때문에 검색하거나 정렬하거나 필터를 걸어서 활용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내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연결해서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열고 편집하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우리가 서브젝트라는 행을 만들고 서브젝트라는 열을 만들고 그 열 안에 서브젝트를 하나 집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누르면 옆에 보이시는 것 같은 페이지가 열리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왜 사용자 지정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타입 같은 거 지금 버그로 되어 있는데 이런 타입도 내가 다 지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생성해서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스테이터스도 내가 생성해서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면 이런 속성들도 뭐 타임라인,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사람도 지정할 수 있고 시간도 지정할 수 있고 그 외에 타입 속성들도 내가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여기도 앞에랑 지금 똑같이 1번 표시된 거 보시면 뭐 프로젝트 소유자나 마감일,
태그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댓글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할 때 여러 명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댓글을 달게 해놓으면 완료 찍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완료했어 라고 댓글 달아놓으면 내가 여기에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그 해당 댓글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실습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속성들도 내가 다 생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 아까 뭐 버그 이런 게 있었는데 텍스트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넘버 숫자로 생성할 수도 있고, 셀렉트 내가 몇 개 주어진 거 중에 하나 셀렉트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체크박스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속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속성들인데요. 제목 당연히 지정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한 참고사항이나 설명, 댓글 등의 기본 텍스트도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쭈르륵 나열했는데 할 일이 학교에서 할 일이냐, 뭐 그 외에 취업 활동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나의 취미 활동이냐, 그럼 학교, 취업, 취미 이게 다 하나의 속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성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할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옆에 내가 학교이다 라고 태그를 달아주고, 취업이다 라고 태그를 달아주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에 태그를 달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나 선택, 뭐 다중 선택 이런 거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상태 같은 경우는 그룹화하기 위한 태그가 있는 드롭다운 메뉴인데, 예를 들면 완료, 진행 중, 진행 전 이런 식으로 나의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지금 크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다른 거는 크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요 PPT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카페에.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신 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션 자체에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사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션 자체에서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나는 이거 만드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다른 사람이 했던 거 가져와서 그냥 채울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신 거 가져오셔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템플릿 갤러리고요. 데이터 복제 해서 내 거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찾았는데 이 팀 홈, 이렇게 팀 홈으로 누군가가 컴퍼니나 오퍼레이션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공개를 해놨다면 얘를 두플리케이트 해서 내 노션에, 내 워크페이스에 옮겨온 다음에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한번 만들고, 우리 페이지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간략하게 만들고 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각화는 다들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시각화 마무리 하시면은 발표용으로 너무 꾸밀 필요 없이 발표용 PPT만 만들어서 우리 발표 내일 하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크롤링 하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크롤링 안 하고 요 앞에 것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시각화까지 거진 다들 끝나셨거든요, 모든 팀이. 여기 보시면 아까 워크스페이스 생성이 있는데요. 아마 저는 지금 워크스페이스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고, 처음 생성하시는 워크스페이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실 거예요. 이 노션 자체가 쓰기가 왜 편하냐면 이렇게 점 3개, 점 6개를 가지고 웬만한 건 다 드래그하고 클릭해서 생성하고 지우고 옮기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워크스페이스 만약에 더 생성하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개인 페이지에 있는 요 전체가 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얘 말고 그냥 아예 새로운 거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 생성하실 때는요, 지금 여기 내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고요, 위에 3개의 홈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워크스페이스 생성 또는 참여 누르시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과 사용할 땐 팀과 사용인데요, 지금은 일단 개인용으로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럼 빠른 시작을 위한 템플릿이 뜰 거예요. 이건 지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하나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설정이랑 멤버에 들어가면요,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팀원분들끼리 같이 해보시고 싶으시면 추후에 저희가 프로젝트 2개 남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누구의 노션 이런 식으로 노션 이름이 임의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 그거 싫다 그럴 때는 아까 그 설정 들어온 것에, 계정 들어온 거에서 설정 들어가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DCS 수업을 만든 워크스페이스 안에 요만큼의 시작하기, 빠른 메모, 개인 홈, 작업 목록, 일기, 독서 리스트에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시작하기를 열어보시면 하위 페이지가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하위 페이지가 요 시작하기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어떤 거 했죠? 요거 가지고 움직이면 하위 페이지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요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작하기에 이 빠른 메모를 집어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빠른 메모 옆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셔서 시작하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안으로 하위 페이지랑 빠른 메모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시작하기 페이지에 보시면 요 밑에 빠른 메모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 시작하기 페이지 밑에 얘를 누르면 빠른 메모로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른 메모에도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네요. 요거 들어가면 하위 페이지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 개인 홈을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정리들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여기서는 일상의 영화 리스트, 레시피, 라이프의 연관 목표, 여행 계획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내가 데이터 분석했던 것들 정리, 혹은 백엔드 개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지금 영화 리스트, 레시피, 연간 목표, 여행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개인 홈 왼쪽에 클릭하시면 밑으로 하위 페이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제목을 바꿔볼게요. 제목 바꾸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 영화 리스트에 그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영화 리스트 데이터 분석 해놓고 아까 여기 보시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을 때 슬래시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래시를 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텍스트를 만들 건지 페이지를 만들 건지 뭐 할 일 목록을 만들 건지 표를 만들 건지 등등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분선도 있고 페이지 링크도 있고 요즘에는 이 AI 작성 요청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럼 AI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준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코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코드를 쓴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데이터 분석에 썼던 코드를 정리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옮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요 점 6개를 가지고 옮기실 수가 있어요. 밑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만 해서 편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블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네모도 다 블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방금 요거 하나만 했지만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안에 뭐 나는 영화 리스트 데이터 분석 뭐 판매 데이터 분석 무슨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서 코드를 사용했다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이거 코드 하는 거 너무 지저분해 라고 하시면 페이지를 또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밑에 코드 페이지가 나온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영화 리스트 안에 코드를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 삭제 누르시면 코드 누르면 코드 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썼던 코드를 뭐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또다시 링크를 걸어주던지 링크 깃허브로 연결되게 해주던지 하는 식으로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아까 PPT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해보면은 크게 어려운 그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독서 리스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코딩 테스트 리스트를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지금 요 제목에 쓰여지는 거는요 바로 아이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 옵션 지금 유형 있잖아요. 여기에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데 내가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생성을 해주시면 될 수가 그러니까 없는 옵션은 무조건 생성이 되거든요. 이상 탐지 형태는 시작점 뭐 읽는 중 보는 중 완료인데 완료 이런 식으로 모든 속성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장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보면 전체 내가 데이터를 정리를 하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은 거는 다 또다시 페이지화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상태별 보기, 책, 신문 기사, 완료된 리스트 등의 식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만약에 상태별 보기가 돼 있으면 여기 지금 완료인 애들만 따로 보고 싶을 때 상태별 보기 하면 여기 완료인 애들이 뭔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놓은 속성 옵션에 따라서 리스트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계산 같은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엑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엑셀인데 여기 하나하나에 추가적인 데이터 페이지를 하나씩 넣어서 데이터 페이지를 할 수가 있고 속성들을 내가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고 숫자는 숫자 계산도 따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도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하위 페이지 만드는 건 했고 워크스페이스 생성도 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생성을 했고 여기 위에서 필터나 정렬에 따라서도 정렬하거나 필터를 거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일단 예시니까 저희가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코딩 테스트 리스트나 작업 목록이나 일기나 전부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굳이 요거는 개인 거 만들어 보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 내서 개인 거 만들어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노션 템플릿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노션 템플릿 지금 얘네는 얘네가 제공하는 거고 요 노션 템플릿에 가시면 요렇게 N 표시되어 있는 건 노션이 제공하는 거고요. 요 이름이 있는 거는 이 이름이 있는 마스라라니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템플릿으로 시작을 누르면 뭐 템플릿 시작 누르면 지금 바로 여기는 복사가 되는 모습이고 지금 GCX 수업에 만약에 템플릿을 애플리케이트 하면 이게 생긴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 누구냐 무슨 나란히가 제공했던 모든 데이터 모든 페이지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미니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없는데? 이력서 형태로도 제공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원티드, 이렇게 원티드랩 같이 유명한 플랫폼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마 직접 워크페이스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리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많으실 것 같고, 플러스 페이지 생성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사실 불러온 다음에는 내 걸로 고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놨네. 이런 식으로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고 스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해주고 주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 들어가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션 보여드린 거는요, 이런 기능을 하는 플랫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굳이 다 이거 노션을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요걸 봤는데, 나는 요거로 포트폴리오 좀 만들어서 회사 지원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 들이셔서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터브에 요즘은 코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터브 자체를 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기터브 같은 경우는 별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추가적인 실습을 지금 더 안 하는 건요, 노션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는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다가 지정하셔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고, 가지고 와서 지금 고칠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추가로 좀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아침에 오전에 실습했던 거 계속 이어서 실습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제부터 실습한 내용은 웬만하면 오늘 마무리 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시면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크롤링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끝에 시간까지 다 쓰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크롤링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롤링은 무조건 완전 완벽하게 다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 크롤링 실습을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맞죠? 하루 하신 거 가지고 데이터를 크롤링 다시 할 것이냐면은
혹시 그 각자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크롤링 하고 싶은 부분을 크롤링 해보셨나요? 그날 수업 시간에 그냥 교수님이 그 지정한 부분만 했죠.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지정한 부분의 코드를 이미 제공을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해결을 그럼 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거든요. 아무리 코드를 써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하시다가 도저히 시간상 문제로 안 되겠다 싶으시면 왜 그 데이터를 크롤링하고자 했는지 정도만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추후에 그 프로젝트가 2번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크롤링하거나 우리가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까지만 우리가 자유 데이터로 조금 연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5일 동안 분석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층 혹은 2층 업그레이드된 그 결과물을 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은 제가 판다스랑 시각화를 오전 시간 정도에만 조금 한 번 더 다뤄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 실습을 해보니까 판다스 자체가 그 너무 기본적인 실습만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치하시는 거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판다스 기초는 아예 안 하고요. 판다스 활용으로 연습 문제 한 10개 정도 제가 앞부분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하고 앞부분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 요거 하는 거로 10문제 정도만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시각화도 중요 부분만 조금 체크하는 걸로 해서 월요일 수업 진행 나가기 전에 판타스랑 시각화 조금 더 체크는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